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예비 중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영어 단어도 잘 모르겠고, 영어라는 게 대체 뭔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유닛 1 단어에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되고 여러 구가 모이면 문장이 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단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book is useful, very, this. 자, 이러한 단어들을 배우는데 이것을 잘 배열해야지만 그죠? 문장이 되는데 그 문장이 있기 전에 구라는 게 있어요.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또 다른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를 보게 되면 this book, 이 책.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very useful 해서 매우 유용한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문장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구라고 얘기하죠. 단어와 단어.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문장이라는 것은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This book is very useful.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매우 유용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문장이 됩니다. 물론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문장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것들은 구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eful book, 유용한 책. 하지만 book useful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book very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단어끼리 모이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단어가 속한 품사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useful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book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명사라는 건 뭐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바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문장일까요? She smiled. 그녀가 미소 지었다. 문장 맞죠? I found an useful book rea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문장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우리말하고 영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나는 주어, 그 다음에 읽었다 했으니까 read, 동사겠죠. 뭘, 재밌고, fun, and, 그리고 useful, 유용한 책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책을 읽었으니까 목적어가 되겠네요. 목적어라는 것은 뭐뭐를 이런 말을 목적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모여도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여러 단어가 모인다고 반드시 문장이 되는 건 아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갖추고 일정한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게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그죠? object의 줄임말입니다.
목적어죠, 그죠? 또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보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보충 설명하는 말 정도로 합시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야지만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품사의 성격. 품사는 단어의 종류이다. 말 알아놓으면 좋겠죠. 각 단어는 품사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명사와 대명사. 대명사라는 말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이며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가 대명사입니다. 자, 책 하면은 야, 그것 좀 갖고 와 하면 그게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톰 같은 경우에는 남자니까 he. 자, 이렇게 해서 씁니다. 대명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매끄럽게 잘 연결이 됩니다. 명사만 있다면 문장이 되게 껄끄럽고 읽기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명사 꼭 기억해 두고 이미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동사,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다자로 끝나는 말이 다 동사입니다. 동사에는 비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 조동사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eat는 먹다, like 좋아하다, think 생각하다. 그 외에도 am, are, is 같은 비동사도 있고요. do, does 같은 조동사도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모양, 성질, 상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A happy girl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행복한 소녀. 또는 the girl is happy 그 소녀는 행복해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소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보호가 되겠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물으면 명사가 뭐예요? 대명사가 뭐예요? 동사가 뭐예요? 또는 형용사가 뭐예요? 부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말로 줄줄줄 나올 수 있게 완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법적인 틀이 잡히고 그 다음에 영어 중학교에서 시험을 쳤을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부사는 run fast, 빠르게 달린다. 부사는 주로 뭐뭐하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하지만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love 같은 사랑에다가 ly를 붙이면 lovely 해서 사랑스러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러면은 형용사가 된다고요. 하지만 happy 같은 경우에 행복한인데 ly를 붙이면 happily 이렇게 쓰면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행복하게.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 성분이라 그러는데 문장의 구성 요소는 단어나 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붙여진 겁니다. 세호는 빵을 좋아한다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다음, 빵은 맛있다. 우리말식으로 했을 때 서술어가 됩니다. 영어식으로는 주어, 동사, delicious, 보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은 주어 뭐뭐는
뭐뭐 하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한다고? 서술어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돼. 주어, 서술어. 쌤이 다른 말로는 우리말에서 동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서술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목적어나 보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미 설명했습니다. 단 수식어라는 것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요소로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다.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 이미 배웠죠, 선생님이랑?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문장 구성 요소입니다. 수식어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 명사는 주로 쓰이는 것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고, 동사는 서술어로 쓰이고, 형용사로는 보어로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다음 문장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골라서 동그라미 아래요. 개미는 작다 이렇게 돼 있죠. 명사와 대명사라 했으니까 개미는 문이 활짝 열렸어. The door 이렇게 되겠죠. 일본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어. The letter from Japan은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고? 네, 명사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골라 동그라미 하라 했는데, 동사는 내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하는 말이 동사죠. is가 동사고 lef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떠났다, 이다, 그 다음에 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형용사를 골라 동그라미 하라 했으니까 old tree, 오래된 나무 할 때 old, fresh vegetables, 신선한 채소 이렇게 되니까 역시 형용사, famous writer 했으니까 꾸며주는 말, 유명한 이런 말이 바로 형용사가 되죠. 부사에서 골라 동그라미 하라 했는데 부사는 always 이런 걸 빈도, 부사 중에서도 빈도 부사, 횟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빈도 부사, suddenly 갑자기 했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부사. 다음 seriously 심각하게, 그죠? about the secret 그 비밀에 대해서 말했다 했으니까 심각하게. 쌤이 동그라미 치는 단어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지만 이해는 되시죠?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이 잘 설명되었으면 O, 잘못 설명되었으면 X 하라 그랬어요. 자, she bought red shoes yesterday. 어제 빨간색 신발을 샀다 했으니까 O 주어죠. 나는 쉽게 찾았다. 뭐를? the lake, 그 호수를 in the forest, 숲속에서 했으니까 그 호수를 했으니까 목적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두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she visited the fair yesterday 했으니까 명사 되겠죠. 그 다음에 파리를 했으니까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It was great show yesterday. 그것은 멋진 쇼였어. 어제 멋진 쇼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역시 명사. 그것은 멋진 쇼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보호 이렇게 된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유닛 1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설명도 해보고 유닛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열심히 해봅시다. 바이바이.